네, 당근마켓에선 무슨 일이라고 짚어봤는데요. 네,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평론가님, 최근 장애인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굉장히 물의를 빚고 있다고요. 이거 30일에 올라온 글인데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장애인 팝니다. 그런데 가격은 무료예요. 네. 사람이죠. 사진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팅이 벌어집니다. 채팅이 가능하거든요. 예. 게시판에 이제 댓글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장애인을 물건처럼 팔겠다니 이게 사람이 할 일이냐 하는 이제 비판이 당연히 올라왔고요. 이 올린 사람은 청소년이었어요. 네. 내 친구다. 그러면서 이 장난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섬뜩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팅을 통해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장애인을 팝니다 게시글에 아니 물건을 파는 곳에 어떻게 사람을 판다 올리냐.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린다 이렇게 올렸더니 게시자가 청소년였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척법소년이다. 그래서 콩밥 못 먹는다. 이걸 어떻게 봐야 이제 될까요? 문제 제기했을 때 저급한 욕설을 했다고 그래요. 예. 전체로 보면 장난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뭐 장애인을 판매하겠다 이거 올린 건 맞는데 또 여기 문구는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사실 이제 청소년 상대로 강의를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이 촉법소년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14세 미만인데 죄를 범해도 처벌할 수 없는 소년. 그렇죠. 그걸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촉법소년은 개념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소년인 이유로 처벌을 안 받는다든지 감경한테 그게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 의외로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만 거예요. 14세 이하는 처벌받지 않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것까지 알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걸 올린 사람은 장난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떤 비행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잘 숙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콩밥 먹으라 하니까 교도소 안 가니까 우리는 콩밥 안 먹는다. 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정도 되면 상당히 어떤 비행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최근에는 또 한 중학생이 아이를 판다 뭐 이런 장난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런 길을 못 올라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최근에 누가 뭐 재밌다고 그래서 가입해보라고 그래서 당근을 왜 파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가입을 해봤는데 예.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보니까 중고마켓인데 문제는 이게 중고마켓 그냥 명품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중고 거래를 이제 또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어떤 생활 밀접형 그런 하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아까 뭐 어린애도 판다든지 뭐 장애인이나 이제 이런 문제가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업체 측에서는 지금 AI를 동원해서 이제 필터링을 한다. 어떤 용어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걸 뺀다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자꾸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갑자기 급속도로 이게 회원수가 많아지고 또 이런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 제대로 거르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나쁜데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이 업체 측에서는 이 불법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술 이런 것들을 못 판다라고 이제 다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런 게 이제 불쑥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업체 측에서 이런 데 좀 관심을 기울여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못 올라오도록 이런 좀 검색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도관 없는 장난이 시작된 게 아마도 한 2주 전쯤이죠. 신생아를 20만 원에 입양 보내겠다. 이런 게시글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20대 미혼모의 게시글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이 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었잖아요. 저게 이제 시초가 되는 사건이죠. 당근마켓에서는 지금 이제 20대 미혼모였고 실제로 이제 36주 된 신생아를 본인이 엄마가 저렇게 올렸어요. 실제 사진 올리면서 20만 원에 판다. 그리고 이제 곧 삭제되긴 했어요. 예. 나중에 왜 그랬느냐? 경찰이 조사까지 했는데 자, 이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돼서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한 절차를 밟다가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화가 나서 홧김에 충동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얘기됐고 저것은 이제 그냥 종료됐어요. 저때 원희룡 제주지사가 아니 그냥 이 비판할 게 아니라 저러한 여성들의 이 사회적 구조 문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하고 좀 감쌌어요. 예. 그런데 그건 전 사회적 아픔이 있었다고 봐요. 예. 근데 저게 한번 화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중생이 거짓말을 올리고 네. 지금 친구 장애인 팝니다는 좀 이 아이들이 했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 전 좀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발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장난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어하는 선정주의와 또 이러한 이제 그야말로 트래픽 사회가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그 온라인상에서의 문제가 결합돼서 과도한 장난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한번 사회적인 수기를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저도 사실 당근마켓 이용해서 거래를 해봤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굉장히 사용량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만큼 저희가 좀 법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폭풍 성장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제 그 폭풍 성장을 더욱더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당근마켓이 2015년 7월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 9월 기준으로 하니까 월간 활성 이용자가 1,000만을 넘었어요. 네. 아이고, 월간 1,000만 넘는 데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키워드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걸러내냐 중요한데 사실 A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AI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아이랄지 지금 장애인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 옷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아이 기저귀 팔 수 있는 건데 그러네요. 그 아이를 키워드로 걸러낼 수 없어요. 장애인도 장애인 팝니다는 그거 걸러내기 어렵죠. 왜냐면 장애인 뭐 휠체어를 팝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뭘 팝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모니터링은 기계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이 하는데 너무나 인구가 많아져 보니까 활성화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사회적인 어떤 자성, 뭐 그러한 인식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고의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